국토 재창조와 지역 균형 발전, 녹색 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진행 중인 단군일의 최대 치수 사업 4대강 살리기. 대한민국 4대 젖줄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깨끗한 물을 확보, 생명 넘치는 강을 만들기 위해 힘찬 날개를 폈다. 4대강 살리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근원적으로 보호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수질과 생태를 복원하는 환경사업이자 우리의 삶을 여유롭게 해줄 행복사업이기도 합니다. 계속되는 기후변화와 물 부족 문제 대비,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은 물론 자연 친화적 새로운 문화, 레저 공간을 창출하는 4대강의 내일. 오늘 파워특강에서는 녹색 성장의 선두주자 문정호 환경부 차관에게 생명 살리기로 직결되는 4대강 살리기의 진행 현황과 기대 효과에 대해 들어본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환경부 차관 문정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오늘 굉장히 소중한 자리인데 제가 환경부 차관으로 이제 부임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4대강 살리기하고 관련을 해서 이 찬반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근본적으로는 4대강 살리기가 왜 필요한지, 또 도대체 4대강 살리기의 내용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있고, 또 일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은 이 소통의 부족에서 오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도대체 4대강이 왜 필요하게 됐는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뭔지,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시간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4대강 살리기의 기본 목적이 수질을 살리고, 그 다음에 수량을 확보를 하고,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고, 또 건강한 하천의 생태계를 살림으로써 동시에 부수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근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수질이 뭐에 나쁘냐? 기존에도 이 환경부를 비롯해서 수년간 수십조의 돈을 투입을 해서 했는데, 뭐 갑자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왜 4대강이라는 걸로 해서 포장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먼저 이 수질 분야에 집중을 해서 지금 4대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의 강수량이 1년에 한 1240mm 정도 옵니다. 그 전체적인 양으로 보면은 연간 한 1240억 톤 이렇게 되는데, 그 양이 세계적인 기준으로 봐서 결코 작지 않아요. 평균 이상으로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양으로 1인당 연간 총 강수량으로 따져보면은 세계 평균의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결국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굉장히 작다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여러분 뭐 우리나라 이게 살고 계시니까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겠지만, 여름에는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집중적으로 홍수가 지고, 반면에 이제 가을부터 겨울에 들어서서 봄까지 비가 거의 없는 갈수기에 해당됩니다. 갈수기에는 상류 같은 경우는 이제 건천화되죠. 비가 안 와서도 그렇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하수를 또 많이 써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갈수기에는 수량이 거의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양도 적고 전체적으로 하천에 흐르는 물의 양도 적기 때문에 이게 수질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지금 생태계의 상황은 어떠냐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수생태계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하천 내에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오죠. 또 강수량은 이 계절별로 들쑥날쑥하죠. 또 하천을 끼고 상당히 많은 이 개발, 또 난개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건 그만큼 물 사용 많이 한다는 거고 또 지하수도 많이 끌어 쓴다는 거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열악해요. 수질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천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도 같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굉장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하천의 생태계가 얼마나 건강한지 그런 걸 전국의 73개 지점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어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점의 한 40% 가까이가 생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생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 어류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풍부하게 있지 않다는 얘기고 또 풍부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분포가 고르게 이렇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 다양성 측면에서도 적고 개체수도 적고 분포도도 고르지 못하고 이런 측면으로 봐서 상당히 건강하지 못한 생태계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과거보다 굉장히 좋아진 데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그동안 열심히 해와가지고 무조건 전국이 다 나쁘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이미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기후변화라는 얘기 많이 듣죠. 온실가스라는 얘기 많이 듣죠. 기후변화에 있어서 문제가 뭡니까? 과거와 달리 최근 들어서 아주 가뭄과 이 홍수가 빈번하게 지역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예측 못하게끔 자주 그 강도도 훨씬 강하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 같은 경우에는 100년 빈도로 와야지 될 그 강우량이 10년 내에도 그냥 수십 번 나타나고 1년 사이에도 몇 번씩 나타나고 그러니까 기록으로 우리가 보면은 최근 10년간에 일일 강수량이 100mm 이상 온 횟수로 봐서 이게 집중호우 현상을 나타나는 건데 과거 10년에 비해서 1.7배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국지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또 가뭄 같은 경우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소위 이제 사막화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사막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까지는 안 갔습니다만은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태백 지역에 영월 태백 이 지역에 몇 달씩이나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 먹는 물 공수해가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의 물 못 먹고 살았어요. 이 고통받고 하는 주민이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지역에 이렇게 일어난다고 할 때에 그 누가 그때 가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국가의 책무가 뭐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과거의 방식대로 해가지고서는 더 이상 재해 예방 대책도 안 되고 수질 보존에도 한계가 있고 생태계 보존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그럼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고민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